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칸트 네 번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험적 통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칸트가 선험적 통각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본인의 철학적인 내공을 어떻게 보면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선언적 통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통각이 사실은 한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거느릴 통이에요. 거느릴 통. 그러니까 뭐 통찰한다의 통이 아니라 거느린다의 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 그 통자 크게 거느린다라는 것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이러면은 모든 것을 거느리는 행정부 이렇게에 총괄하는 어떤 나라의 대표하는, 거느리는 모든 국가 전반을 거느리는 통, 이렇게 거느릴 통인데, 여기서 통자는 거느릴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거느리느냐, 이런 뜻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고한다는 것이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사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I think, 뭐 독일어로 따르면 ich denke, 뭐 이런 거죠. 나는 사고한다라는 것이 모든 표상에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통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통각은 그 같은 종합적 통일성을 근거로 직관의 잡다를 형상적 종합에 이르게 만든대요. 자, 주체는 직관에 주어지는 현상하는 대상에게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게끔 만든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직관의 잡다와 그리고 주체라는 단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일단 직관의 잡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펼쳐짐을 직관에 잡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뭐 일상을 살면서 정리된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리 이전에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나 우리가 우리의 몸 앞에 펼쳐진 세계나 모든 대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어떻게 보면 펼쳐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직관에 잡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관에 잡다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의식 바깥에서 스스로 펼쳐지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대상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이제 잡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잡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는 이 같은 직관의 잡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자체적이면서 능동적이고 지성적으로 그것을 종합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주체가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직관의 잡다, 뭐 아니면 휴미 얘기했던 지각의 다발,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경험주의자들이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는 지점이에요. 직관의 잡다, 뭐 지각의 다발성, 이런 것을 말이죠. 여기서는 사실은 자아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가 펼쳐져 있고, 우리가 창밖에 세계가 펼쳐져 있고, 세계가 너무나 많이 그 다양성으로 어떻게 보면 생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체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아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같이 펼쳐진 어떤 세계의 삼라만상들이 주체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주체를 통해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칸트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사고한다라는 것이 나의 모든 표상,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는 모든 세계의 대상들에 앞서서 나는 사고한다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칸트의 Transcendental Apperception, 선엄적 통각 혹은 초월적 통각이라고 부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칸트가 정말로 앞점을 놓고자 하는 것은 나는 사고한다라는 주체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성이 있는 것이지 직관의 잡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대단히 세련된 자아 철학자 겸 대단히 세련된 형이상학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인식 과정에서 통일작용 자체는 직관의 잡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인식 능력의 자발적 활동성인 오성, 지성의 영역에 속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관의 잡다, 세계가 스스로 통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가 통일되고 있는 작용은 경험에 앞선 우리의 자발적인 지성과 우리 내면의 이성적인 활동, 지성을 빌은 이성의 활동이겠죠. 이건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성과 오성의 차이, 이성과 지성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이성은 그냥 지금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성은 직관과 지성을 양자를 가능하게 하는 종류인데 우리는 이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성이에요.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아의 영역에서 지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지성은 반드시 인식되는 대상과 결합하는 한에서만 지성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성은 반드시 직관적인 대상과 결합해서만 활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은 이러한 지성과 직관적 대상을 양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칸트에 따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컵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 자체도 뭐예요? 지성적인 활동이에요. 칸트에 따르면. 이렇게 물통을 들고 이렇게 물통, 이것도 지성적인 활동이에요. 이것은 지각의 활동이기도 하겠지만은 칸트에게 있어서 지각은 곧 지성과 일치된 상태에서의 지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컵을 만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험 일반의 사태들도 칸트에게서는 지성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마치 우리가 이걸 감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은 그야말로 이념의 차원이에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통각은 주관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의 양자의 특징을 지니며 드러낸대요. 주관적 영역은 대상을 파악하는 세 가지 양태로 드러나는데 각각 직관에서의 포착의 종합, 상상에서의 재생의 종합, 그리고 마지막이 개념에서의 인지적 종합이랍니다. 자, 직관에 대한 포착의 종합은 잡다한 대상의 통일의 원리를 부여했으며 동시에 상상에서 재현된 표상의 종합은 그것을 시간의 인과관계의 연관 위에서 일정한 동일성을 대상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개념은 표상의 상상력과 자신의 차원 위에서 관계하는데 개념 자신의 차원이에요. 이때 표상은 주관의 한낱 공허한 대상으로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의 원리로서 이미 대상에 개념적으로 존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물통이 있을 때 이 물통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직관의 종합으로 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각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예에 대해서 지각적으로 판단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지성적인 활동에 이것은 지각의 활동과 구분됨 없이 표상의 종합으로 우리에게 또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념의 종합이에요. 자, 개념의 종합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물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의 본질이 파악이 됨과 동시에
이 자체도 본인 자신이 물통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얘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물 자체가 세계도 세계의 물 자체가 생기는 거죠. 물 자체가 뭐라고 했죠? 관념 너머에 있는 대상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칸트는 그것이 판단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 제한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와 인식하는 사유 주관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었죠.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무리 칸트가 근원적인 종합적인 통일이 선험적 통각에서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구분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엄정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읽어볼게요. 칸트는 이러한 통각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나와 사고하는 사유 활동성 자체를 근원적 지반 위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대요. 자, 칸트에 따르면 나는 사고한다라는 기본적 사유 형식은 직관의 모든 잡다와 필연적 관계를 맺는답니다. 우리는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칸트의 권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칸트는 경험하는 대상의 가능성을 근거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범주를 연역하려고 하죠. 자, 4강은 일단 짧게나마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짧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